삶의 지혜를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경일 교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김경일 교수님은 복잡한 심리학을 우리 일상에 녹여내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의 어록들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울림을 주는 따뜻한 공감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경일 교수님의 말씀들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경일 교수님은 돈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편안함을 제공해 주죠. 하지만 그 돈이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잃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우리가 추구하는 다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교수님은 명확히 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돈을 불안 억제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는 분명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불안감을 줄여주죠.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돈은 결코 행복 촉진제는 아닙니다. 돈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나 깊은 만족감, 의미 있는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돈이 주는 안정감은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행복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 돈이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박한 삶 속에서도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라는 것을 김경일 교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돈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교수님께서는 행복은 지극히 개인차가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길거리 떡볶이 한 접시를 친구와 나눠 먹는 것에서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느끼며 환한 미소를 짓지만 또 다른 사람은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에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행복의 틀이나 타인의 성공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의 행복 기준을 찾는 것, 즉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에 의미를 두는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교수님은 경험이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끼거나 예술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는 것 등 물질을 초월한 비물질적인 가치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깊은 기쁨을 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반응하는 순간들을 세심히 포착하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나만의 행복 사전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말씀처럼 행복은 획일적인 정답이 아니라 나 스스로 찾아내고 경험하며 만들어가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여정인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반짝이는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하고 만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내면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향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으며 항상 자신감 넘치는 사람만이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사회가 정해놓은 모범답안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김경일 교수님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단언하십니다. 오히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자존감이 낮아 보이거나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허세와 자존감을 구분하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불안정한 내면을 감추려 애쓰죠. 하지만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하거나 굳이 주목받으려 하지 않으며 허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굳이 자신을 과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교수님은 자존감이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솔직한 평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 그리고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단단한 자존감을 키우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은 나를 위해 꾸준히 발전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우리 내면을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둥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인 불안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따뜻한 조언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건네십니다. 불안은 때로는 우리를 갉아먹고 압도하는 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교수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불안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수많은 미지의 상황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의 일기를 다시 꺼내 보았을 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어이없는 일들이나 사소한 고민들로 힘들어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던 일들에 밤잠을 설치고 좌절했던 순간들 말이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엄청난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 해결되었고 나는 그것을 잘 극복해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불안을 훨씬 더 쉽게 넘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줍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고 그 시절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되짚어보는 과정은 현재의 불안을 다루는 데 있어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경험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지만 우리는 이미 과거의 불확실성을 수없이 많이 극복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 탄력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김경일 교수님은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자세에 대한 교수님의 깊은 통찰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타인을 돕는 것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나 심리학자, 교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강렬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이타적인 행위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에게도 큰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핵인싸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임의 중심에서 주목받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갇히거나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자세라고 교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덧붙여 교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인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인지 부조화는 우리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거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심리학 실험에서 $20라는 비교적 큰 돈 때문에 맛없는 떡볶이를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의 자율성과 일치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은 그 떡볶이가 맛있었다고 자신의 인식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 부조화는 우리가 얼마나 내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려 애쓰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때로는 자기 기만을 통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리화하고 변명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리학 실험에서 돈이 자주 활용되는 이유에 대해 교수님은 돈이 인간의 민낯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재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가치관, 그리고 때로는 이기적인 면모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솔직한 모습들은 심리학자들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김경일 교수님의 어록들을 통해 우리는 돈, 행복, 자존감, 불안, 그리고 삶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들은 어렵고 복잡한 심리학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쉽게 공감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실제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큰 깨달음으로 작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변 세상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김경일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기를 응원합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가꾸는 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